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 청약 통장, 노후빌라,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시기에 따라 다른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200만 호 건설할 때 막 분당을 새로 짓고 반포에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생기고 음마 아파트를 짓고 미도, 성경, 우성, 뭐 개나리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 이런 거 막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많아. 땅이 많고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재건축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맨 땅에다 집을 대고 공급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갖고 있는 것보다 아파트를 빠르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으로 막 청약을 해갖고 당첨받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 개발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대통령 공약,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방향도 꼭 필요한 곳, 그리고 현재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 그래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럴 때는요, 청약 통장으로 집을 당첨받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아파트를 새로 짓더라도 그쪽의 아파트들의 소유권은 거의 대부분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고 일반 분양은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근데 맨 땅에 막 지을 때, 아주 좋은 위치에 맨 땅에 막 지을 때, 이럴 때는 통장이 필요한데 그 시기 지났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통장을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아, 니네들도 집을 얻기 위해서는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아파트를 구입한 그 관성이 몇십 년째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주택, 주택 청약 가산표를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점수를 보면은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 35점, 그리고 청약 저축 기간이 17점이에요. 감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지 그 중에서는 만점이고, 부양가족 점수 35점을 받으려면은 6명 이상을 부양해야 돼요. 6명 이상을 부양해야 되고, 청약 저축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 돼야지 만점을 받아요. 무슨 소리냐면, 무주택으로 내 집을 갖지 말고 남의 집에서 6명이나 케어를 하면서 15년 이상 지내라. 그래야지 만점 주겠다예요. 만점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걸 만점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무주택 기간으로 15점, 남의 집에서 6명 이상. 야, 진짜 이렇게 살려니 지금 서울은 어디든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제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점 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점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자, 청약의 현실적인 한계. 서울 내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죠. 20, 30대는 일단 꿈도 못 꿔요. 왜냐면은 뭐 부양가족도 많아야 되고 통장의 가입 기간도 길어야 되기 때문에 20, 30대는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20, 30대일수록 오히려 노후주택이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갖는다는 목표의 청약은 그냥 희망 고문일 뿐이다. 40, 50대도 유리한데 40, 50대도 막 부모님 다 전입시키고 애 많이 놓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내 집 아닌 데서 그렇게 부양가족 애를 많이 낳기가 쉽습니까? 그게 참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약으로 우리가 만점을 받는 다른 사실은. 자, 노후빌라는 아파트, 미래 아파트로 전환을 하는 건데, 구역 지정만 되면은요, 구역 지정만 되면은 법적으로 그냥 스타트를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구역 지정만 되면은 법적으로 미래 아파트가 확정되는, 거의 한 60% 정도는 이미 달성했다고 보면 돼요. 구역 지정만.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면은 조합 설립, 관리 처분, 분양, 뭐 이렇게 이주 철거하면서 분양까지 가는데, 이거는 중간에 매도하더라도 프리미엄으로 수익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아파트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구역 지정만 되고 이때부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해서 보통 뭐 10년이면 대부분 다 구역 지정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10년 보면 뭘 안 돼요, 서울 시내에. 그렇잖아요. 근데 통장은 뭐 15년 이상 갖고 있어도 뭐 이게 중간에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통장이 막 10년 넘어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또 통장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들은 기간이 또 아까우니까. 가장
왕성하게 40, 50대의 사람들한테 어떤 부를 보여주고 사회생활도 왕성하게 할 때 아직도 통장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가 못해요. 청약 추첨은 기다리지만 노후빌라는 미리 전략적으로 선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역 지정만 되더라도 투자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어요. 빌라는 개발 진행 과정에서도 매도가 가능하고 통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할 건지 잘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정책 변화. 청약제도는 정권마다 막 바뀌어요. 뭐 추첨제를 했다가 그 동네에 우선 뭐 살아야 된다고 했다가 뭐 이리저리 했다가 그러는데 노후빌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재개발이 될 때 거기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불변의 법칙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6.27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데 조합원들은 분양가가 일반 분양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으로 확정이 되면은 뭐 6억 정도 대출 받아도 뭐 전세 정도 받으면 충분히 모든 게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조합원 분양가는 저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합원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청약은 운이고 노후빌라는 전략이다. 이 명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계셔야 돼요. 투자자는 도심 접근성, 개발 호재, 인프라, 학군 등 입지를 보고 직접 내가 살 수 있는 곳의 입지를 고를 수 있지만 청약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되는지 맨날 청약홈 들어가고 수동적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괜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점하는 거. 왜 빌라 하느냐? 어차피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이라든지 이런 거 큰 거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합원 권리만 확보가 되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좀 내 평가 금액이 낮더라도 추가 부담금 조금 더 내면 된다라는 개념이고 우선적으로 선점에 대한 개념이에요. 선점에 대한 개념. 선점을 하는데 많은 돈을 넣고 선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빌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단독주택 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단독주택 살 돈 있으면 아파트 사버리지 뭘 빌라를 사서 뭐 미리 선점을 합니까? 자, 결론. 청약보다 노후빌라. 청약은 기다림과 운의 게임이고 노후빌라는 판단과 선점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청약은 기다림과 운입니다. 우리는 미리 판단을 해서 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선점하는 이런 전략적인 거죠. 서울에서 아파트를 갖고 싶다면 청약통장보다는 노후빌라를 매입해서 재개발에 참여.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이고요. 통장을 한 번밖에 사용 못하지만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보면 집을 갖고 있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보다는 재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쓴 청약 통장을 버려라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청약보다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살고 싶은 곳에 먼저 선점을 해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